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아이오닉 EV 모델입니다. 세대를 거듭했다라기보다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확실히 시장의 니즈를 잘 읽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릴의 디자인이나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이 직전 세대의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만 하더라도 솔직히 앞쪽에 그릴이라든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조금 어벙벙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헤드램프는 마치 악어를 보는 듯한, 파충류의 눈을 보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LED 타입이고요. DRL 역시 확실히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통은 전기차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개선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는 풀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실내에서 보시면 이 정도고요. 내려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밖으로 나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밝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난반사도 크지 않고요. 잔상도 많이 안 남으면서 굉장히 광원이 멀리 넓게 퍼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파워트레인은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하고 383kWh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가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고 출력은 100kW, 최대 토크는 295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출력으로 보면 약 한 134마력 정도, 토크로 보면 30.1로 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은 4470mm, 휠베이스는 2700mm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바디 라인을 보게 되면은 프리우스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프리우스의 느낌이 많이 살아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확실히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16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휠 디자인 역시 전기차 전용 휠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5, 60, 16이고요. 전체적인 바디 라인은 굉장히 매끈한 편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그릴하고 헤드램프의 어색한 부분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말끔해졌고요. 전형적인 유선형 바디 라인을 갖추고 있고 선과 면을 아주 잘 강조한 측면의 모습들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에어로 핀도 군데군데 적용이 돼 있어서 공기의 저항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고요. 로커 패널 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깔끔하게 면으로 잘 다듬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몰딩은 조금 아래쪽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좀 위쪽에 벨트 라인을 위쪽으로 올리지 않고 아래쪽으로 로커 패널 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조금 더 아래쪽이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차량의 전체적인 차고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물 흐르듯이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은 공기 저항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뒷좌석의 헤드룸은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왔을 때도 역시 바디 라인이 완만하게 잘 뻗어 나오고 있고요. 테일램프도 솔직히 약간 좀 어벙벙했었는데 그런 점도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완연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리우스라든가 아이오닉의 특성인데요. 이 해치백 비슷하게 또는 이 쿠페형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벨트 라인이 좀 높습니다. 뒤쪽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백밀러로 뒤쪽 시야가 안 좋은데 지금 보시는 이 수직면도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열선이 보이시죠?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인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뒤쪽의 시야를 보게 되면은 이쪽 유리하고 이쪽까지도 인사이드 미러에서 뒤쪽을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앞쪽보다는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춰주고 있고요. 두툼한 느낌이라서 안정감도 조금 있습니다. 전기차라서 아래쪽의 디퓨저를 그렇게 오버하거나 무리하게 꾸민 건 없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아이오닉이라고 되어 있고 일렉트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해치백을 기준으로 쿠페와 해치백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시트백을 접을 수 있어서 접었을 때의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바닥 공간까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라고 그러면 이쪽이 막 공간이 많이 좀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안쪽을 깊이 파서 이 안쪽에서 펑크 수리
이라든가 별도의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패널도 잘 보시면 꽤 두툼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의 공명음이나 이런 소음에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는 차량이나 없는 차량이랑 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뒤쪽 깔끔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트백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시트백을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시트백을 접었을 때의 공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에는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아반떼 등과 쉐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어 아웃사이드에 보면은 핸들이 있는데요.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 이렇게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거의 풀옵션 모델로 갈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보다 약간 톤이 어둡지만 어쨌든 투톤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회색이나 검은색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실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소형 차량이지만 호화로운 옵션이죠. 시트 메모리 기능이 됩니다.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만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맥포켓은 각도만 조금 꺾어줬으면 참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가죽의 질감, 그 다음에 조금 이 재질을 달리 가져가고 있는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하고 회색 부분하고의 매칭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투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고요. 전동으로 작동합니다. 통풍하고 열선이 각각 3단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열선은 참 좋은데 통풍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바람이 세서 조금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트백은 단단하게 등을 잘 받쳐줬고요. 헤드레스트는 각도가 조금만 더 뒤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페달을 보시면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한 느낌 잘 전해주고 있고요. 운전석을 기준으로 보시면 좌측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쪽에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크로스나 ECS 온오프 하는 기능, 그리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뒤쪽에서 주유구라고 하는 전통적인 주유구 부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전기 차량들이 앞쪽에 그릴에 어색하게 이 충전구를 마련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아이오닉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레버 타입으로 수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웰컴 세레머니도 요즘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으로 작동을 합니다. 전기 차량답게 시동을 걸었을 때 상당히 조용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소음 같은 것들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조용하고요. 아마 고배기량 최고급 세단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정숙함을 이 작은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하고 같고요. 풀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는 누구라도 관심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도 깔끔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잘 전달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보시면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D컷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가죽 핸들은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립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형상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립도 이 정도 두께면은 남성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패드 시프트가 있는데 요거는 기어 변속의 기능보다는 회생 제동 에너지, 그러니까 제동 장치를 써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리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오너들이 가장 배 아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드 타입으로 해상도도 좋고요. 터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3분할 되어 있는 화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지금 터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트랙션을 이쪽에서, 트래킹을 이쪽에서 좀 할 수 있었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위치가 이 가로로 넓은 와이드 타입의 패널을 위치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배 쪽으로 바람이 오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체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방향지시 등은 이쪽에 있고, 예, 비상등 스위치입니다. 삼각형으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버튼이 깔끔하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히든 타입이고 물리 버튼이 아니고 이렇게 탁탁 터치하면 터치 타입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보기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이라서 오염하고 흠집에 조금 취약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신차고 또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USB 단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큰 짐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쉬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변속 노브는 지금처럼 별도로 이 스틱 타입이 아니고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어서 마치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거치를 했다가 빼는 거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다만 이제 급정거나 급출발, 급정거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앞으로 좀 쏠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덜컹덜컹하는 그런 운영상의 약간의 아쉬움, 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치라든가 포지션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카메라 볼 수 있는 기능, 오토 홀드, 예, 핸들에도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조수석 운전석에 각각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갑도 넣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조금 작다면 이쪽에 위치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암레스트 공간이 있는데 깊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살펴보면 이 위쪽이 대시보드 재질이 조금 다르죠. 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컬러도 다르고 대시보드 재질도 다르고 특히나 지금 이쪽 부분에는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감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할 때도 그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 뚫려 있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립니다. 조수석 수납함 살펴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크기라든가 위치 적정합니다. 이 아래쪽이 좀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짐을 많이 더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조수석 전반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상당히 넓고 효율적인 편입니다. 등받이 각도도 나쁘지 않은데요. 뒷좌석에서 아쉬운 점은 헤드룸이 조금 아쉽습니다. 외관 디자인 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상당히 공기역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참 보긴 좋았는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내에서 헤드룸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2단으로 열선 시트가 조절이 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포켓 크기라든가 안쪽에 파티션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레그룸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고 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아서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안쪽에 타보면은요, 예, 운전석 공간은 약 170 정도의 제 신장에 맞췄을 때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예, 2개 조금 더 들어가네요. 레그룸 좀 여유가 있고요. 휠베이스가 2m 70이 되다 보니까 레그룸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2개 가운데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에 USB나 12V 파워 아울렛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반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추후에 셰시 강성에도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LED 타입의 실내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뒷좌석에 암레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오픈 타입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